형님 정말 의식 없으신 거 아니죠? 어떻게 이런 서류를 미리 작성해놨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오늘은 최명지가 신여진의 금고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서류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영아, 얼른 인감 챙겨. 이것만 있으면 횡령도 다 형님 짓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어. 신여진의 금고에서 금괴를 비롯해 각종 서류들을 싹 챙긴 최명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금고에는 몇 년 전 신여진이 작성하다만 이혼 서류까지 들어있었고, 최명진은 이것까지 싹 다 챙겨들었습니다. 세영아, 모든 건 다 쓸 데가 있는 거야. 나머지 서류는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엄마가 이 이혼 서류를 어떻게 쓰는지 똑똑히 봐라. 최명진은 이혼 서류를 들고 신여진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뭔데 감히 나를 병실에서 내쫓아요? 이거 안 보이세요?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이혼하려고 했었다고요. 최명진은 신여진이 평생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윤성호가 걸림돌이었는데요. 최명지가 빡빡 우기며 형님 간병인을 하겠다고 자처했지만 윤성호는 최명지에게 절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죠. 자신이 병실을 비운다면 이제 정말로 최명지가 신여진을 죽이려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최명진은 자신의 손에 들어온 이혼 서류와 인감을 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이제 이 인감으로 각종 가짜 서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아주버님이 이 병실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여기 형님 인감 안 보이세요? 아주버님이 아니라 제가 형님 법적인 보호자예요. 말도 안 돼. 유진 엄마가 은총이한테 약까지 먹인 최명지 너를 대리인으로 만드는 그런 서류를 작성했을 리 없어. 최명지, 네가 유진 엄마 인감으로 조작한 거겠지. 윤성호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변호사와 경찰까지 대동하고 온 최명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렇게 억울하시면 어디 법대로 이 서류가 가짜라는 걸 밝혀보세요. 형님 깨어나시면 물어보면 되겠네요. 최명지는 결국 신여진의 병실에 들어오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가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 것에는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최명지가 신여진의 금고에서 발견한 또 다른 서류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신의 법정 대리인으로 구하나를 지목했습니다. 자신이 죽거나 의식이 없을 시에 은총이의 양육권부터 시작해 혜성그룹의 모든 지분을 구하나와 구지성 남매에게 남기고 간다는 내용이었죠. 아이고 형님, 발칙하기도 하셔라. 구하나한테 감히 이 혜성을 넘기겠다고요? 가짜 딸로 한번 들이더니 진짜 구하나를 수양딸 삼으시려고 하셨네? 이건 우리 모녀에 대한 배신이에요. 형님 정말 제정신이세요? 어디 감히 우리 세영이랑 저한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형님 20년 동안 뒷수발 당한 거 저예요. 저 최명지. 정말 의식 없으신 거 맞아요? 제가 유진이 죽였게요, 안 죽였게요? 궁금하시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죽였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최명지는 신여진이 충격에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런 말을 내뱉으며 신여진을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의식이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깜빡여야 마땅한 충격적인 말들에도 신여진의 눈꺼풀은 미동도 없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눈 하나 깜빡 못하시는 걸 보면 형님 정말 죽을 때가 다 되셨나 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유진이 곁으로 고통 없이 보내드릴게요. 신여진이 깨어날 기미도 없겠다. 최명진은 신여진이 작성해놓은 서류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비석 고년도 형님이 구하나를 수양딸 삼으려는 속내를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최명진은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를 윤성우와 장비서가 못 보게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싹 불타버려라. 이제 이 세상에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구하나가 신여진 대리인이라니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구지석이 회장 자리에 있는데 대주주 권한까지 구하나가 가지고 가면 그 남매들이 혜성을 먹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세영이 횡령죄도 형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도 어렵고 재산도 빼돌릴 수가 없어. 내가 먼저 이 서류를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야. 최명진은 신여진이 완전히 의식이 없다 굳게 믿고 혜성그룹의 이사진들과 공모해 신여진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죠. 신여진 회장이 쓰러져 회사가 뒤숭숭한데 얼마 전 쇠고랑 차고 경찰서에 연행되던 윤세영이
이 틈에 나타나 자신이 대주주 신여진 대리인이라니. 최명지와 윤세영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지석 회장 회의만 제출합니다. 여기 서류 보이시죠? 신여진 전 회장이 윤세영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우겠다는 증거입니다. 오너 일가가 회사를 경영하는 게 맞죠. 최명지는 회사의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회장 자리에 윤세영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동안 횡령한 수십억의 돈으로 뒷돈을 먹여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윤세영 전 팀장은 해성투어에서 10억을 횡령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 모든 게 신여진 전 회장 짓이었다는 증거도 제출합니다. 구지석 회장이 아니라 윤세영 씨랑 최명지 씨가 대리인이자 후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앞으로는 저와 세영이가 대주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니 모든 해성그룹의 대소사는 저희를 통하도록 하세요. 더욱 충격인 것은 회사에 한 번도 몸담은 적 없는 최명지가 이사들을 모두 설득했다는 것인데요. 최명지에게 돈을 받아먹어온 이사들까지 최명지 모녀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회장 자리에 오른 구지석에게도 위기였죠. 신여진이 기업사냥 피해자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해성그룹의 또 다른 복병 최명지 모녀라니. 이 소식을 듣게 된 우리 구신남매와 윤성호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빼돌린 인감으로 감히 사문서를 조작을 해. 그러게요. 윤세영이랑 최명지 모녀가 직접 횡령한 건 모두가 다 아는 일인데 그 일까지 쓰러진 신여진 회장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최명지는 회장 노름이 하고 싶었다는 듯 아주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휘둘러 눈에 가시인 구신남매를 쫓아내려고 온갖 수작을 부렸고 심지어 신여진의 신복인 장비서마저 단칼에 해고를 시켜버렸죠. 장비서 당신 해고야. 다신 혜성과의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마. 이제 비서도 아닌데 집에 들락거리거나 병실에 드나들면 곧장 무단침입으로 신고할 테니 그리하라. 평생 신여진을 위해 일해온 장비서를 치워 손발을 잘라버리려는 수작이었는데요. 하지만 월급마저 끊긴 상황에서도 장비서는 신여진 회장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할 시간이었죠. 회장님 부디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몸성이 보존하십시오. 장비서는 그동안 최명지가 병실에서 윤유진을 죽였다고 자백한 것도 녹음했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최명지가 대주주 놀이를 하는 증거도 모두 잡았습니다. 사실 이미 신여진은 병실에 옮겨진 첫날 의식을 차렸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신여진의 입에서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비서 최명지 그년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 괘씸한 년 내가 혼수 상태 된 줄 알고 방심하고 있을 텐데 장비서가 힘을 좀 써줘야겠어. 그리고 장비서 당분간 나 대신에 구하나 씨 좀 도와줘. 구하나 씨가 은총이를 입양할지도 모르니 아마 싹을 없애기 위해 다음번엔 구하나 씨를 공격하려고 할지도 몰라. 혹시 몰라서 내가 구하나 씨한테 해성그룹을 넘기는 걸로 서류를 작성해놨기에 망정이지. 그런데 회장님 최명지는 아마 자신이 회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신여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마 지금쯤 금고를 뒤지고 있겠지. 하지만 금고에 있는 인감은 3개월이 지나서 쓰지도 못하는 서류고 금고에 있는 서류는 복사본이야. 내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 장비서는 신여진의 말에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분부하신 대로 당분간 최명지가 하는 짓들을 그대로 놔두고 증거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비서는 모든 명령을 수행하였고 중간 보고를 위해 신여진에게로 돌아왔는데요. 어두운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장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저 장비서입니다. 장비서의 목소리를 들은 신여진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며 일어났죠. 회장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장비서 고생했어. 최명지 잡으려면 이 정도 고생은 해야지. 멍청한 년 인감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최명지 장담 맞춰준 변호사도 제정신이 아니야. 싹 다 처리해. 장비서는 신여진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는데요. 회장님 계속 병실에 계실 생각이십니까? 최명지를 잡을 때까지는 계속 의식이 없는 척 해야겠지. 최명지가 나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그간 내가 저질렀던 횡령건까지 들통이 나고 말았어.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는데요. 내가 지금 깨어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최명지를 못 잡는 건 물론이고 경찰에서 나부터 체포하려 할 거야. 최명지보다 내가 먼저 횡령죄로 잡혀 들어갈 수는 없어.
더군다나 내가 깨어난 걸 알면 최명진은 게임이 끝난 걸 알고 당장 도망가 버릴 거야. 내가 그 수첩을 빼앗겨 버리는 바람에 뺑소니 사주범이 최명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졌어. 최명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올가매려면 이걸로는 부족해. 신여진은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번엔 은총이가 수면제 주스를 먹은 것도 그렇고 내가 수첩을 보고 너무 충격받은 바람에 곧장 최명지에게 사실대로 말했지만 두 번의 반복된 실수는 없어 더는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신여진의 복수심은 병상에 누워있던 시간만큼이나 깊어져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이번만큼은 최명지에게 절대 들키지 않기 위해 심지어 윤성호마저 속이는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여진이 없는 사이 회사에 왕노릇을 하던 최명지 모녀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여진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장비서에게 지시했죠. 장비서 이제 인감이 가짜인 거 밝히고 구하나 씨가 진짜 내 대리인인 거 회사에 알려. 나를 배신한 이사놈들 싹 다 자르고 이 기회에 누굴 남겨야 되는지 확인해야겠어. 그래야 이 회사도 내가 안심하고 물려주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장비서는 구하나에게 찾아가 중요한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장비서는 구하나에게 신여진 회장이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이라며 서류를 건넸는데요. 구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신여진 회장이 정말 죽기 전에 저와 동생에게 이 회사를 넘기려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최명지 씨와 윤세영 씨가 회장님의 대리인 행세를 하고 다녔던 건 모두 조작된 문서입니다. 장비서는 잠시 침묵한 후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꼭 찾으라 당부하셨던 건데 구하나 씨의 부모님 차량을 고장낸 사채업자에게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낸 건 신여진 회장님이 아니라 최명지 씨가 맞습니다. 구하나 씨가 최명지 씨에게 복수해 주시죠, 부탁드립니다. 구하나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신여진 회장이 브레이크를 고장낸 게 아니었구나. 오랜 시간 품어왔던 오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구하나는 거기에 이어 신여진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을 보고는 깊은 회한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구하나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신여진이 분명 원수인 걸 아는데도 연민의 감정이 들고 만 것이죠. 마음 한구석에서 미묘한 감정이 일렁이던 구하나의 표정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총이까지 철천지 원수대하듯 하던 구하나의 동생들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는데요. 오랜 원한으로 얼어붙었던 동생들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습니다. 신여진 회장이 정말 그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둔 거야? 누나를 수양딸 삼으려고 했다니 정말 반성하긴 했나 보네. 구하나의 동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고 구하나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장비서가 전해주고 갔어. 나는 신여진 회장이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거기에 우리 기업사냥 피해자연대에서 내놓으라고 했던 1,000억도 말이 1,000억이지. 그 정도 보상은 바라지도 않았었는데 정말 그 돈을 보상하려 했었네. 우리 남매에게 회사 지분 전부 넘기고 자기는 정말 은총이 할머니로만 살려고 했었나 봐. 신여진의 진심을 알게 된 구하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욕심 많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안 믿겨.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구하나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하나는 장비서가 전해준 증거를 가지고 혜성그룹으로 돌아갔는데요. 혜성그룹 로비를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구하나의 발걸음은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대리인입니다. 최명지는 가짜예요. 최명지가 가지고 있는 인감 확인해 보시죠. 아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겁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구하나는 단호하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구하나는 최명지를 단칼에 회사에서 쫓아내버렸는데요.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최명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도망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문서 위조하셨으니 조사받으셔야죠. 구하나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명지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너 구하나 인연,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명지는 겨우 변호사를 써서 풀려났지만 집행유예는 택도 없었죠. 구치소에서 나온 최명지는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에게 격분하며 소리쳤는데요. 아니 변호사 양반 당신 나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데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변호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최명지를 바라보았는데요. 만에 하나 신여진 회장이 눈뜨면 사태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인정하시고 몇 개월만 살다 나오시죠. 하지만 최명지의 눈에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는 광기가 깃들어 있었는데요. 최명지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그 다음 수 또 그 다음 수를 생각했죠. 복수심에 사로잡힌 최명지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발악하던 최명지에게 남은 건 이제 신여진을 죽이는 방법뿐이었죠. 최명진은 병실을 찾아가 신여진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님, 저랑 세영이를 위해서 죽어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왜 저희를 거두셨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배신한다는 거 모르세요?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원망이 섞여 있었는데요. 어둠이 내린 병원.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을 죽이기 위해 의사 가운을 입고 잠입했지만 주사 바늘을 넣으려는 순간 신여진이 눈을 번쩍 뜨고 말았죠. 최명지, 내 인연. 네가 날 죽이러 올 줄 알고 있었어. 신여진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최명진은 놀라 주춤하고 물러섰습니다. 깜짝이야. 의식이 없던 게 아니었어? 최명진은 너무나 깜짝 놀라 주사기를 우당탕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나타나 신여진을 체포하기 시작했죠. 병실 문이 열리고 몇 명의 형사들이 들어와 최명지를 붙잡았습니다. 신여진 씨,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신여진은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쓸 만큼 최명지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죽은 유진이의 원한을 갚게 되었죠. 신여진의 눈에는 오랜 한이 풀린 듯한 안도감이 깃들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더는 아무 미련이 없다. 네 복수도 했고 죗값 다 받으면 이제 정말 은총이 할머니로 살게. 최명지가 먼저 체포되어 끌려간 이후 경찰들은 신여진까지 연행하려 했습니다. 신여진도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신여진은 먼저 구하나와 만나기를 청했죠.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구하나를 본 신여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깃들었습니다. 하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좀 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모두 내 잘못이야. 구하나도 이미 신여진이 남긴 유언장을 보았기에 더는 신여진의 진심을 곡해하여 듣는 일은 없었습니다. 구하나의 눈에는 이제 증오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는데요. 죗값 성실히 다 치르고 나오세요. 그 후에 다시 이야기해요. 신여진까지 교도소에 들어간 뒤 혜성그룹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동의를 모두 받아 구하나와 황진구에게 입양이 되었죠.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은총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사이 구하나와 신여진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먹먹과 설렘이 담긴 편지들이 오가며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신여진이 출소하고 나면 그때는 어느 나라 어느 때가 되었던 둘이서 꼭 모녀 테라피를 꼭 가보자고 말이죠. 신데렐라 게임. 최명지가 다음번엔 어느 쪽 뺨을 맞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주인공 구하나의 남은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